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대 이제 풀럼. 자, 일단 지금 노팅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원이와 그리고 이제 수비수인 볼리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에 반해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현재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다소 좋지 못하고, 특히 지금 공격이 많이 식으면서 좀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보니까 뭐 최근 좀 노팅엄 포레스트의 그런 좀 경기를 봤을 때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전보다는 많이 좀 득점력이 줄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토트넘 원정팀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 이제 토트넘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세필드 상대로 이제 질 뻔했던 경기를 뭐 내리 연속으로 득점을 하면서 무승부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다소 좀 저조한 결과를 만들긴 했지만, 지금 뭐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격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원정이라 해도 이제 풀럼이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이제 좀 측면 전개 그리고 역습이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 다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해서 득점력이 좀 저조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공격 전개는 괜찮기 때문에 이제 원정에서 수비가 약한 풀럼 상대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죠? 확실히 이제 노팅엄이 좀 더 이제 공격 마무리나 이런 걸 잘하면은 현재 좀 원정에서 수비가 좀 약한 풀럼 상대로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리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뭐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도 지금 현재 폼이나 흐름 같은 경우에는 풀럼이 더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풀럼이 많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풀럼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풀럼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건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본다고 하면 오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풀럼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에버튼 경기. 자, 일단 지금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칼럼 윌스 그리고 지금 앤서니 고드 그리고 조엘링턴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의 마일리 그리고 이제 보트만 등 좀 주요 선수들이 결장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자, 게다가 뭐 이제 알비론과 트리피어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 의심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전체적으로 좀 결장자 누수가 좀 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지금 오나나가 이제 결장 의심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1대3으로 지던 경기를 4대3으로 뒤집으면서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자칫하다 좀 대패를 당할 뻔했던 거를 이제 역전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인 그런 뉴캐슬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승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게 작년 12월 이제 경기인 만큼 거의 뭐 지금 3달 넘게 리그에서 지금 승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 경기도 이제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양팀 다 좀 최근 수비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도 있다고 봐요. 아이고 쪼금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만 좀 잘 살리면은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그런 좀 공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조금만 묵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쪼금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오후 경기와 이제 해외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조합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쪼금님. 자, 아무튼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그러니까 뭐 양팀 다 뭐 현재 좀 수비가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 기회만 잘 살리면은 충분히 좀 득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뉴캐슬이 주전 선수들의 결장이 많아 이제 좀 전력 누수가 심하고, 그리고 현재 수비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에버튼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최근 맞대결에서는 에버튼이 홈에서 뉴캐슬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도 거뒀죠. 네. 자, 다만 이제 뉴캐슬이 지금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에버튼은 지금 원정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 플러스 리그에서 4달 가까이 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에버튼 사이드를 좀 보기도 다소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그래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뉴캐슬 햄무나 무승부 준상 올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3.5 기준은 배당 대비했을 때 그래도 오바 도전 경기, 네, 이 정도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뉴캐슬 햄무 할부 3.5 기준 오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리 대 울버햄튼 경기. 자, 일단 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풀백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희찬 선수와 그리고 네투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핵심 포워드 2명이 없다 보니까 공격에서 타격이 큰 그런 울버햄튼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첼시 상대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전반전에 선수 한 명이 퇴장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2골을 넣으며 놀라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쉽게 뭐 지는 경기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진짜 뭐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어코 뭐 동점까지 만들면서 굉장히 좀 지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약간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빌라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거두며 현재 연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좀 원정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좀 줄곧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좀 원정에서는 지금 연패 중인 그런 울버햄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뉴캐슬에 이어서 이제 뭐 빌라 상대로도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졌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황희찬 선수와 네투가 빠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져가기 어렵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쿠냐 정도 말고는 크게 믿을 만한 그런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에서 고민이 좀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최근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모멘텀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뭐 반면에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지금 흐름과 폼이 좋아지면서 지금 모멘텀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울버햄튼 상대로
좀 비등한 경기를 치러도 전혀 이상할 게 없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이 고전을 해도 그렇게 뭐 크게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벌리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리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이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벌리 프랜승의 고배당 무승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 대 이제 토트넘. 자,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에 비해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일단 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에드슨 알바레즈가 여전히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웨스트햄 이제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3대1로 리드하던 경기를 4대3 대역전패를 당하며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좀 초래했죠. 네. 그리고 특히 후반 들어서 수비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좀 급작스럽게 갑자기 좀 막 수비가 무너지면서 좀 저조한 결과를 만든 그런 웨스트햄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루턴타운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주전들이 거의 다 빠진 루턴타운 상대로 1점차 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것도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역전골을 넣어서 간신히 좀 승리를 거둔 그런 좀 토트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사실 경기력에서 그렇게 뭐 좋다고 평가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기본적으로 라인이 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전체적으로 좀 공격적이면서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좀 이제 측면에서의 그 전개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측면 싸움이 치열할 수도 있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양 팀 다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솔직히 지금 현재 두 팀 다 크게 믿음이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 토트넘이 더더욱 믿음이 안 가고, 그리고 4년 넘게 토트넘이 웨스트햄 홈에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웨스트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햄 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은 3.5 기준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웨스트햄 프레스의 3.5 기준 오버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EPL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LADBC 경기 비테세 대 이제 스파르타. 자, 우선 이제 비테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비테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엑셀시오를 상대로 이제 이긴 걸 제외하면은 거의 다 지는 경기가 대부분일 정도로 지금 흐름 또한 좋지는 못합니다. 확실히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좀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경기력도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현재 뭐 지금 강등권에서 좀 허덕이고 있는 그런 비테세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비테세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스파르타도 최근 무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었지만 직전 경기 이제 시타르트 상대로 홈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우선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두 팀 다 좀 흐름이 좀 좋다고 보기 어려웠는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직전 경기 흐름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원정이라 해도 이제 스파르타가 어느 정도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지만,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저조한 공격력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비테세가 원정에서는 실점이 굉장히 많은 반면 이제 홈에서는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실점에 비해 2배 가량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홈에서의 비테세의 수비는 저희가 뭐 생각한 것보다는 되게 좀 괜찮은 상태다 이렇게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까지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좀 생각보다 스파르타가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모두 스파르타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긴 했지만 문제는 이제 최근 스파르타의 그런 원정 성적이 지금 많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이런 약간 상대 전적을 고려해도 비테세 상대로 좀 쉽게 좀 경기를 좀 리드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지 않나 생각을 봐요.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스파르타의 그런 좀 원정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원정 스파르트 정배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좀 다소 리스크가 큰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스파르타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주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파르타 햄무 할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시오르 대 아인토벤. 자,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기존 결장자들도 어느 정도 많은 그런 엑셀시오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인토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엑셀시오르는 현재 9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그중 이제 패배한 경기가 대부분일 정도로 현재 경기력이 이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등권에 위치한 그런 엑셀시오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무패 기록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네이메어 상대로 원정에서 지면서 드디어 이제 리그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벤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은 무패 우승이 가능했었는데 그게 깨져서 다소 좀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봤고, 이 경기도 이제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일단 뭐 호벤이 좀 높은 볼 점유를 바탕으로 아주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지금 호벤이 좀 원정이라 해도 어느 정도 뭐 엑셀시오르 상대로 좀 방코트 양상의 그런 경기를 좀 펼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은 다소 좀 원사이드한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보고, 아무래도 이제 침투, 이제 컵백 등 이제 좀 다양한 그런 공격 패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엑셀시오르의 수비를 좀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지금 뭐 호벤이 솔직히 이전보다는 폼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상으로 지금 엑셀시오르의 지금 폼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좀 중원에서도 많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엑셀시오르이기 때문에 그래도 호벤이 원정이라 해도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일단 좀 잡고 가야 되는 게, 지금 페노르트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위트레트 상대로 이기면서 이제 승점 7점 차까지 이제 좁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인토벤도
아직까지 리그 우승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마냥 지금 여유 부릴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래도 아인토벤이 좀 확실하게 잡으면서 1위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인토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딩이 좀 마인승까지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인토벤 승, 그리고 마인승 3.5 기준 오버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타르트 대 이제 네이메어. 자, 일단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긴 하지만 지금 수비와 미드필더 진에서 어느 정도 결장 의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추가로 이제 좀 몇몇이 좀 빠질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제 홈팀 시타르트 같은 경우는 최근 좋은 화력을 보이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직전 경기 스파르타 상대로 4대0 대패를 당하며 기세가 지금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네이메언도 이제 기세가 좋다가 이제 최근 위트레흐트 상대로 치며 어느 정도 하락세를 타나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아인토벤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이제 단번에 이제 좀 기세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시즌 리그에서 진 적이 없는 아인토벤한테 첫 패를 안긴 거는 네이메언 입장에서는 1승 이상의 좀 성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시타르트가 어느 정도 무기력하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지금 연승 중에 있고, 그리고 네이메언의 원정 수비는 그닥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좋은 공격을 좀 선보일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시타르트가 솔직히 뭐 네이메언 상대로 홈에서 좀 크게 밀릴만한 부분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지만, 다만 뭐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최근 폼은 솔직히 시타르트보다는 네이메언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네이메언이 좀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원정이긴 해도 네이메언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네이메언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메언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우선 이제 컵 경기죠. 이제 리옹 대 이제 발랑시. 자, 여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 리옹 승에 1엔디 기준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유벤투스 대 이제 라치오. 물론 이제 유벤투스가 홈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점을 가져갈 것 같긴 하지만 현재 뭐 유벤투스의 승 배당은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배당 대비 라치오 프랜승 도전 경기나 고배당으로 무승부 가져가는 경기, 안 그래도 어노바는 이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크리스탈 팰리스. 이 경기는 본머스 승. 아이고,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햄묵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외 경기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아이고,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것으로 해서 이제 오늘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구수님. 네, 그리고 별풍선 50개 후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네, 보내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오후 경기와 해외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것으로 오늘 해외 축구 분석 방송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재그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